미국의 하버드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의 명문고를 졸업한 일본인 학생의 발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하버드대 신입생 타케루라고 합니다. 작년에 요코하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부모님은 일본에서 공부해도 충분한데 뭐하러 미국까지 돈을 들여서 공부하러 가냐고. 교육이나 경제, 문화 모두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돈 낭비한다고 유학 가는 저를 말리셨죠. 그래도 저는 20대가 아니면 유학 가기는 힘드니까 미국이든 독일이든 어디든 가겠다고 떼를 썼죠. 제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부모님은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소원대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은 처음이라 비행기 타고 오는 여정 내내 가슴이 콩닥거렸죠. 학교 생활, 주변 환경 모두 새롭고 매 순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타케루는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한다고 부럽다고들 했죠. 이번 주에는 하버드대 한국학 강의가 있었는데요. 마이클 교수님은 신입생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을 얘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중국, 홍콩,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에서 온 학생들도 모두 한국에 대해 아는 내용이 많았어요. 각자의 생각을 자신있게 얘기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들은 내용이 있어서 자신있게 얘기를 했죠. 한국 경제는 일본 덕분에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직후 먹고 살기 힘들었던 한국이 1960년대부터 70년대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일본이 자본과 기술력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어려웠을 겁니다. 부모님이 늘 하시던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저의 의견을 말해버렸죠.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분위기 이상해져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얘기에 대해 교수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자, 오늘은 타케루 학생이 한국에 대해 얘기한 부분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면 좋겠군요. 마이클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함께 해온 나라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학생의 의견이 흥미롭군요. 마이클 교수님은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그때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남루한 흰 옷차림의 여성과 노인들, 건물은 거의 사라지고 흙바닥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진을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만 보이죠? 그런데 저도 미스테리라고 생각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하느님이 보호하는 민족 같아요. 요즘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때 한국인은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생각했었나봐요. 마이클 교수님은 얘기를 이어가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한국은 비극적인 역사 속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전쟁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죠. 국토는 반으로 쪼개지고 아이들 먹일 식량도 없고. 마이클 교수님은 제 의견을 기초로 일본과 한국의 성장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전쟁 후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더디게 성장하다가 1960년대 초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의견을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활동하던 1950년대부터 일본은 이미 경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전쟁통에 허덕이다가 10년이나 늦게 시동을 걸었잖아요. 그때 일본이 자본과 기술력으로 한국을 많이 도왔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삼성, 포스코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은 일본의 성장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일본의 제철소의 사례를 그 당시 한국이 모방한 거죠. 한국의 대기업도 일본 기업의 조직과 문화를 벤치마킹했잖아요. 마이클 교수님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타케루 학생의 의견처럼 일본이 한국을 도왔다는 건 제 생각에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한국의 자원을 마구 착취했습니다. 무려 35년 동안 일본은 한국의 지하자원과 곡물을 갈취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일본의 동아시아 전쟁을 위해 가족들을 전쟁터로 보내야 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일본은 기술 이전을 최대한 제한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은 구식 기술을 건네주면서 차관 형태로 한국에게 돈을 주었죠. 그 돈은 다시 인프라 공사를 맡은 일본 기업들이 대금으로 받아갔고요. 한국의 전후 북구 사업이 일본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교수님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1980년대 한국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려 할 때도 일본은 기술 이전을 제한했습니다. 경쟁자를 만들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은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연구해서 결국 삼성이 D램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1950년대부터 한국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하루 16시간 일하고 자식들 교육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하며 최고 수준의 똑똑한 인재를 길러내죠. 한국이 일본을 카피해서 발전했다는 타케루 학생의 의견이 맞다면 일본과 한국이 똑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발전했는데 왜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보냈고 왜 한국은 계속적인 성장의 역사를 지나왔을까요? 마이클 교수님의 차분한 목소리는 학생들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만약 한국이 단순히 일본 모델을 복제했다면 한국도 같은 문제를 겪어야 하지 않을까요? 타케루 학생은 한국이 일본을 모방했다고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국은 한국의 상황에 딱 맞는 경제발전 계획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한국은 가발 공장, 신발 공장 같은 경공업부터 중화공업으로 발전하면서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실행해요.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세계 시장에 끊임없이 도전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체력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어서 마이클 교수님은 다시 반도체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때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을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았죠. 그때 삼성은 첨단 기술을 갖기 위해 창업자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10여 년 만에 세계 최초로 64인치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국의 삼성이 일본을 단순히 모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기존 기술에 만족할 때 한국 기업 삼성은 차세대 기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40%가 넘습니다. 한때 강했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망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 과감하고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보다 더 민첩하게 세계 시장 변화에 대응했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저의 의견보다는 마이클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반도체 산업에서 1위는 한국이죠.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모방했다면 어떻게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마이클 교수님은 제게 온화한 미소를 보였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가의 경제 발전을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봐요. 초기 단계에서 일본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은 타케루 학생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한국은 한국인 스스로 기적을 만들었다고 봐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공 사례입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으로 경제 원조를 받던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경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 한국인들의 땀과 열정, 끈기와 의지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이클 교수님께 동의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은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케루 학생 덕분에 오늘 좋은 토론이 되었네요. 일본인으로 교육받은 내용과는 다른 의견을 잘 받아들여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업은 마무리되고 학생들은 계속 토론을 이어가며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수업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았죠. 저는 마이클 교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얘기,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는 말씀, 학교에서 배운 얘기는 우물한 개구리의 의견이었던 걸까요? 혼란스럽지만 마이클 교수님과 좀 더 토론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제보는 5241-383@naver.com으로 부탁드립니다.